참 오늘 일단 국회가 이제 이 투표지 이 문제와 관련해서 이제 국정조사 보고서를 오늘 아마 이제 국회에 통과를 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뭐 특검 등등 관련된 계속적인 움직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요. 요즘 많은 분들이 제일 관심을 가진 것은 바로 이 여당과 이재명 대통령. 아주 특정하자면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대표. 이 두 사람의 싸움이 어떻게 될 것인가가 아마 가장 관심일 것 같습니다. 아마 제가 볼 때는 정권 1년 차에 대통령과 당대표가 이렇게 소위 말해서 거의 뭐 정면 충돌하는 경우는 거의 찾아볼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과연 또 누가 이길지 이것 자체도 이제 관심일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참 이번에 보시면 선거라는 게 굉장히 오묘하지 않습니까? 사실 선거 전만 하더라도 이거 뭐 여당이 이번에 압승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에 이어서 이제 지방 권력까지 다 차지하면 정말 이 이재명 정권은 뭐 무소불위의 정권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뭐 거의 독재로 가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많았었는데, 근데 국민들은요, 바보가 아니었습니다. 국민들은 안 된다. 이거는 정권이 저렇게 독재로 가면 안 된다. 견제해야 된다. 그렇지만 지금 국민의힘이 지지부진하지만 어쨌건 간에 선거를 통해서 견제할 수 있는 걸 만들어줘야 되겠다. 라고 하시면서 놀라운 결과를 내주셨지 않습니까? 오세훈 서울시장을 당선시키고 한동훈 의원을 당선시켰습니다. 그것만 하더라도 지금 사실 제가 그 전에 그 박지원 의원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한동훈이 살아서 돌아오면 우리에겐 재앙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온갖 정말 모든 힘을 기울였었는데 살아왔습니다. 그러더니 이 정치권의 판이 바뀌어져 버렸어요. 자, 6.3 선거 딱 결과 이후에 사실 이제 오세훈, 한동훈 이 두 사람은 이제 차기 대권주자 반열에 오르면서 잔뜩 힘을 얻었고, 또 보수 지지층들은 이제 그동안 나 이제 보수 아니야, 나 이제 말을 하지 않고 있던 분들이 막 말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희망이 생긴 거예요. 희망이 생기고 미래가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요, 여론조사가 지금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한때는 더블 스코어 이상이 차이 났거든요. 이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지지도가 더블 스코어 이상 차이 나는데, 어제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 한번 보시면요, 정당 지지도에서는 붙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어떤 조사에서는요, 뒤집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 늘 이 여당에서 하는 이야기가 국정 지지도가 그냥 높잖아요. 뭐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국정 지지도가 급락했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가 50%대로 급락을 했습니다. 사실요,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는요, 본인이 득했던 그 득표율 그 밑으로 내려가면 위험 신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재명 대통령은 그 경계선에 지금 서 있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런가 하면 사실은 스타벅스 문제라든지 부동산 문제라든지 또 선거 전에 또 뭐 여러 가지 X를 통해서 대통령이 이야기했던 것들이 선거에 꽤 영향을 미쳤고, 또 오만한 여당의 모습이 굉장히 아마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런데 저는 다음 주 되면 더 떨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지난번 여러분 그 이재명 대통령의 167분짜리 기자회견을 보셔서 아실 겁니다. 이런 선거가 나왔는데 대통령의 인식은 전혀 달라진 게 없는 것 같아요. 부동산 정책 잘했습니다. 변화 없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그러면 왜 정원호 후보는 떨어졌는지 그에 대해서 별로 설득력이 없어요. 그리고 선거 결과에 대해서 굉장히 노골적으로 사실은 정청래 대표를 직격을 했습니다. 이길 곳을 졌거나 이겨야 되는 곳을 졌다고 하면 문제가 다르다. 최소한의 성공은 아니다. 자, 그리고 김용남 후보를 겨냥을 해서 또 이제 밖에서 데리고 온 사람을 왜 이렇게 홀대하냐 라는 또 불만들을 토로했어요. 그 이야기는 정청래 대표를 직격한 거죠. 너 잘못해서 너 지금 그 전당대회 나간다고 울릉도를 가지 않나, 맨날 저 호남을 가지 않나, 그것 때문에 지금 선거 이길 때는 못 이겼잖아 라고 하는 지적이었습니다. 사실 이번에 정청래 대표는 자기 전당대회 선거운동 하러 다니는 게 맞습니다. 울릉도를 솔직히 울릉도민들을 제가 폄하하는 게 아니라, 제가 그동안 울릉도를 선거운동하기 위해서 하루 동안 갔다 온 사람은 보지를 못했어요.
일단 유권자 규모로 봐도 그렇고. 근데 그건 그만큼 지금 이 정청래 대표가 자기의 어떤 이 선거 준비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랬더니 뭡니까? 대통령이 이제 이 외유를 떠나는데 정청래 대표를 부르질 않았습니다. 서울공항에. 그리고 누굴 불렀냐? 김민석 총리를 불렀어요. 처음 있는 일입니다. 아무리 대통령과 당 이 대표가 사이가 안 좋아도 옛날에 한동훈 당시 비대위원장과 대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는 또 갔어요. 가서 악수까지 했습니다. 근데 처음으로 당대표를 부르지 않고 지금 총리를 부른 거 아니겠습니까? 그 이야기 뭐겠어요? 나 다음 대표 김민석이야. 알지? 왜냐하면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당무에 개입할 수 없기 때문에, 개입하면 불법이기 때문에. 그런데 모습으로 보여주는 거죠. 자, 다들 보셨죠? 저 다음 픽은 바로 김민석이에요. 정청래가 아니에요. 라는 이야기를 저 장면을 통해서 대통령은 연출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렇게 보여줬잖아요. 그랬더니 정청래 대표가 한마디 또 딱 날렸습니다. 국민은 영원하고 정권은 짧다. 국민은 영원하고 정권은 짧다. 근데 요 이야기가요. 정청래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해서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정권은 짧고 국민은 영원하다. 똑같은 이야기 순서를 뒤바뀌었어요. 예전에 한 바가 있습니다. 결국은 대통령을 향해서 대통령님 이제 임기 얼마 안 남았어요. 4년밖에 안 남았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마 이재명 대통령 꽤 아마 이 출장 가서 좀 열이 받으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지지율이 급락하니까 대통령이 출장길에도 본인이 이 SNS 올려서 국민들에게 또 한 번 사과를 했습니다. 죄송하다는 사과를 했어요. 그 이야기는 뭘까요? 정치는요, 성적표잖아요. 이 지지율을 보고서 가는데 대통령 지지율이 40%대 한다는 거는 집권 1년차, 2년차 들어가면 40%다? 더군다나 사실은 그동안 이재명 대통령 다 잘한다고 박수 쳐왔지 않습니까? 근데 딱 2년차에 들어서서 40% 떨어졌다? 이거는 엄청난 위기예요. 빨간불이 그냥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지금 그러면 어떻게 하든지 지금 다음 당대표, 이번에 뽑히는 8월 17일 날 뽑히는 당대표는 2년 임기입니다. 이 2년 임기의 당대표는 후내년 2028년 4월 총선을 지휘할 공천할 당대표예요. 그러면 권한이 엄청나지 않습니다. 자, 이거를 정청래 대표에게 뺏길 수 없다. 정청래 대표는 그 정청래 대표 혼자가 아니라 그 뒤에 누가 있습니까? 김어준 씨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시민 씨가 있습니다. 유시민 씨 뭐라고 그랬나요? 대통령이 공소 취소한다고 그러니까 미친 짓이다 이야기했죠. 자, 김어준 씨, 이 정성호 법무장관이 공소 취소와 관련돼서 검사장들한테 뭐 이야기를 했다는 거 당시에 보도를 하니까 이건 탄핵감이네요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정청래 대표를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과연 당대표로 용인할 수 있을까요? 저는 없다고 봅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정청래 대표 주변에서 보면 대표 출마하지 마라. 특히 박지원 의원이 노골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여당 상황이 안 좋은데 당신 당대표 나가면 안 돼. 나가지 마. 라고 명시적으로 지금 정청래 대표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등등 친명 측근 세력들이 대놓고 나가지 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현주 최고위원은 아예 사퇴를 해버렸습니다. 그만둔다고 사퇴를 해버렸어요. 자, 정청래 당신 나가지 마. 그랬더니 지금 정청래 대표의 측근들 같은 경우는 이거 뭐냐, 이거 대통령도 잘못했는데 무슨 왜 다 정청래 대표한테 책임지려고 그러냐. 특히 이지은 이 대변인, 이분이 이제 경찰 출신인데요. 경찰대 출신입니다. 방송에 나가서 아니 윤석열 대통령을 찍어서 당대표 시키는데 이게 이제 옛날에 김기현 당대표 이야기하는 거죠. 이준석 쫓아내고. 근데 대통령이 지금 그거 하시면 어떡해요? 이런 생각이 들었다. 이거를 이야기를 했어요. 완전히 영린을 건드린 거죠. 즉 윤석열과 이재명을 동일시한 거예요. 이거는 사실은 민주당에서는 해서는 안 되는 금기어 같은 겁니다. 어떻게 윤석열과 이재명을 동일선상에 놓냐.
바로 사퇴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최민희까지 여기에 또 숟가락을 얹었죠. 자, 이렇게 지금 세대결 양상이 지금 노골화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과연 정청래는 어떤 선택을 할까? 이게 아마 제일 관심일 것 같습니다. 근데 제 경험상 보면요, 대통령은 많은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예전에 대통령은 검찰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럼 보통 이런 식이면 대충 그 수사를 벌입니다. 수사를 누구를 벌이냐? 직접 겨냥하지 않아요. 그 사람의 정치인의 측근이나 그 정치인을 돕는 기업인, 이런 사람들을 수사를 해요. 그 다음에 세무조사에 들어갑니다. 간접적으로 압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아우 나 저기 우리 회사 살려야 돼. 나 이제 지원 못해. 그렇게 되면 간접적인 압박을 엄청나게 받습니다. 그게 옛날 정권들이 해왔던 일이에요. 그러므로 인해서 사실상 사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낭만한 사람들이 한둘이가 아닙니다. 포기한 사람들이. 자, 근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은 검찰권이 없잖아요. 검찰을 지금 10월 달에 해체해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참 이게 원래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을 존속시키려고 했거든요. 정성호 법무장관하고. 근데 그걸 막아선 사람이 누구냐? 바로 정청래 대표입니다. 딴지 게시판에 최민희, 추미애 막 글 올리면서 어디다 대고 검찰 부활이냐? 안 돼! 라고 했던 사람이 바로 정청래 계보였죠. 그때부터 저는 이 불씨가 쌓였다고 봐요. 왜냐하면 대통령은요, 화장실 가기 전 마음하고 가기 때 마음 다릅니다. 즉 권력을 잡기 전하고 권력 잡음이 달라요. 검찰한테 본인이 피해를 다 봤지만 이제 대통령이기 때문에 검찰을 이용해야 되는데 그거 하지 마세요. 원래 옛날 검찰을 이용 안 하려고 그랬잖아요. 야, 지금 내 속을 모르냐 지금? 내가 지금 권력을 행사해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미운 거죠. 근데 정청래 대표는 대놓고 우리가 검찰을 폐지해야 됩니다. 뭐 그렇게 주장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딱 지금 검찰을 이용하려니까 검찰이 없어요. 자, 그 다음 남은 게 뭡니까? 그 다음 남은 게 국세청이겠죠. 자, 이게 아마 정청래 대표가 겁이 날 겁니다. 근데 본인은 어제 저 이야기로 나 한번 해볼게요 라고 한 겁니다. 정권은 짧다. 이재명 대통령님, 당신 짧아요. 나 길어요. 그랬더니 오늘 김용민이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원은 영원하고 당권은 짧다라고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또 정청래 대표를 또 직격을 했습니다. 자, 저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정청래 대표는 앞으로 이제 8월 17일까지 꽤 시간이 있는데 저는 출마를 안 할 가능성에 조금 무게를 싣겠습니다. 제 경험상 보면 이렇게 대통령에게 대놓고 집권 1년차에 대든다 한 3년 4년차 같으면 괜찮아요. 그때 되면 대통령도 힘이 빠지고 이제 없지만 1년차의 대통령은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지금 친명이라고 하는 강력한 지지세를 갖고 있어요. 자, 거기에 정청래 대표가 아무리 김어준이 밀어주고 유시민이 밀어주고 매불쇼 최욱이 밀어준다고 한들 과연 그게 가능할까? 그리고 본인은 본인 혼자만이 아닌데 주변 사람들 다 피해 볼 텐데 과연 할 수 있을까? 라는 의문이 듭니다. 그래서 참 이 앞으로 여당의 내의 지금 권력 다툼은 이거는 꽤 심각하게 전개될 것 같습니다. 이게 거의 지금 보면 이제 뭐 이렇게 되면 점점 더 강경한 주장들이 힘을 얻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면 민심과 점점 멀어지거든요. 그럼 지지율 계속 떨어질 수 있습니다. 대통령이 오로지 믿는 거는 지지율인데 지지율이 만약에 40% 떨어졌다? 그러면 이제부터 서서히 말을 안 듣습니다. 공무원들이. 왜 지지율이 중요하냐면 대통령이 60% 70% 가면 공무원들이 막 국무회의 하는데 네 알겠습니다 합니다. 근데 40% 30% 가잖아요. 근데 그거는 안 될 것 같은데요. 딱 그렇게 나와요. 왜? 나중에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지금요 보면 공소 취소 때문에 정성호 법무장관이 무슨 검찰 내 검찰 미래위원회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걸로 지금 공소 취소를 한다고 그래요. 아까 말씀드린 한동훈 지금 의원이 경고합니다라고 했잖아요. 이 부역자들이다. 나중에 이거 공소 취소 문제가 정권이 바뀌거나 하면 이거 대단하게 문제가 될 겁니다. 왜? 대통령이 자기 권력을 이용해서 자기 죄를 없애는 거 이거 용납할 수 없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거 제가 볼 때는 아마 같이 여기에 힘을 보탠 사람들은 다 문제가 될 겁니다. 그러면 서서히 발을 뺄 겁니다. 이제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게 되면 이재명 대통령도 꽤 머리가 아파질 것 같습니다.
어쨌건 지금 여당 내의 움직임이 앞으로 꽤 관심이고 또 뭐 이런 이야기 들으면 좀 하지만 관전자 입장에서 보면 좀 재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 이야기도 앞으로 제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여야가 다 선거 끝나고 난 다음에 큰 지금 진통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민심이 확인됐기 때문에 그 확인된 민심을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를 놓고서 지금 각 당이 아마 꽤 어려운 시간을 보낼 것 같습니다. 제가 다음 주에도 이런 상황들을 좀 여러분에게 정리해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